본 사람 있어? 현준아? 그건 아니야? 유형 8부터 보자. 유형 8.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데 들어와. 채윤이 아파서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어디 아프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자, 유형 8.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가지가 쭈르륵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하고 직선은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죠? 우리 뭐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원을 배우거든? 그치? 원의 방정식에서 원하고 또 직선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 이때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판별식을 안 써도.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 쓰면 개더러워져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거든? 이때는 판별식 쓰는 것보다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 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 쟤는 방법이 없어. 쟤는 얘는 2차, 얘는 1차. 둘이 같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 그쵸?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판별식을 했을 때 얘는 교점이 실근이 2개. 얘는 실근이 1개, 중근. 얘는 실근이 없다. 없다는 건 뭐야? 교점이 없다는 거는 허근이 되는 거지. 어서 와.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거로 다 푸는 거야. 저거로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다가 혹시라도 최고차항 계수에 뭐 다른 게 좀 있으면 범위 구할 때 좀 조심하고. 왜? 요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죄 틀리니까. 판별식 풀었는데 m이 1보다 작다고 나왔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mx 제곱이야. 그러면 1보다 작다 해서 끝내면 안 되고 0은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라고 답을 써줘야 되는데 죄다 이것만 써놓고 틀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 최고차항이 미정계수일 때는 그런 거 좀 조심해주고. 그러면 유형 8번의 첫 번째 문제 774번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2차 함수와 y는 x 더하기 k라는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같다고 하고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4분의 d를 쓴다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 빼기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풀면 끝. 그지? 4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계산하면 2 넘어간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면 그만인 거죠. 그치? 뭔지 알겠어? 유형 8, 9, 12 연달아서 교점 문제예요. 넘겨보세요. 유형 9번은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풀 수도 있죠. 이 문제였다면 얘들아, 이 문제였다면 유형 9로 넘어왔으면 판별식은 0이다 하는 거니까 유형 9는 교점이 하나 접한다거든. 접한다. 두 그래프가. 그 말은 판별식은 0이다 하는 거니까 이 문제였다면 k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k 값이. 유형 10번은 교점이 없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였다면 판별식이 더 작은 거니까 k는 제 반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한다면. 알았지?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 유형 9번을 보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옆에 만나지 않는다도 저 노멀하고 베이직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 최소값. 근데 정수 K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로만 답 써놓지 말고 정수 K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대표 문제하고 한 문제씩 더 한번 풀어보자. 자, 11번 유형 봅시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의 활용인데요. 방금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판별식이 0인 거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를 잘 이해했을 때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나중에 2차 부등식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 물론 이제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주고서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냐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6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접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지? 이때 항상 0보다 큰 건 누구? 얘거든. 맞지? 그러면 저거의 특징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결국은 다 이 위치관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여기선 이게 뭐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오히려 다른 단원 가가지고 그리고 수원이나 수투 갔을 때 대수하고 위적분 원에 갔을 때도 계속 써먹어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교점이 없잖아. 그지?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0보다 작다고 해야 되거든. 이걸 갖다가 잘 좀 생각해서 해야 돼요. 잘 좀 생각해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 판별식이 작다는 의미가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조건이 뭔지를 맞출 수 있는 거지. 이 조건이 뭔지.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돼야 되고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거든. 근데 무조건 저거의 반대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죠. 교점이 없다는 거는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야 안 그러면은 진짜 그냥 눈 감고 둘 중에 하나로 찍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0보다 크다. 반은 맞겠지. 50% 확률로 맞게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알았지? 자, 11번 보면은 유형 11의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785번 봅시다.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3x 플러스 m이 있어. 근데 이 두 그래프가 각각 y는 x 더하기 k하고 둘 다 접한대요. 그럼 우린 첫 번째에서 뭘 구해? k 값을 구해야지. 두 번째에서 뭘 구해? m 값을 구해야죠. 끝나겠죠. 그래서 m하고 k하고 뭐 더하든지 곱하든지 뭐 그러겠지. 그치? 그럼 요 첫 번째에서 이제 우리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걸 다 넘겨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0이다 해서 이거의 4분의 같은 식에서 너네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푼다면 판별식을 좀 구분해줘야 된다. 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d라고 쓰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4분의 d 하면은 4분의 d1이라고 할게. 이건 d2라고 하고 b 프라임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마이너스 플러스 ac는 0이다. k값은 마이너스 4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y는 x 빼기 4인 거잖아. 넘어가자.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어오자. 최고차가 플러스인 게 편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이 0이다 해서 역시 판별식을 써주면 b 프라임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마이너스 ac니까 다 부호 바꿔서 플러스 4 플러스 m은 0이다. m값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m값, k값 다 구했으니까 곱해서 2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 저기 위치관계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엔 뒤로 넘어가는데 유형 12까지 하고 시간 또 줄게. 유형 12 봅시다. 너무 많이 나눠놨어. 이 책의 원래 특징이 좀 그래요. 이렇게까지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눠놨어요. 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굳이 뭐. 자, 792번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요 놈이 마이너스 2,5를 지난대. 뭐야? 대입해서 b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난다 했으니까 그지?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 잠깐만 이거가 아니구나. 요거가 이거를 맞네. 지나고 그럼 대입해서 b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y는 x 플러스 a에 접한다.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한국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거가 얘를 지나는 이거에 접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 보고 하세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5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B. B는 7. B 나왔고 그리고 요거에 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랑 같다고 해야 되겠지? 근데 B는 플러스 7이니까 요거랑 같다고 이쪽으로 넘기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넘으면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4x가 되고요. 원래 a는 있고 7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죠. 또 4분의 d는 2 제곱해서 4 마이너스 2에 a 빼기 7이 0이다. 이유는 교점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중근. 그래서 4 빼기 2a 더하기 27, 14는 0이다. a 값은 9가 되겠죠. 18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라 했으니까 더하면은 16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계속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형 11은 터프가 하나 있네. 해봅시다. 부터 이제 최대최소 나오는 거예요. 주 테마가 최대최소야. 중3 때도 원래 나왔었던 건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기로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좀 어려워합니다. 자, 유형 13 봅시다.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 그게 항등식이란 얘기였거든. 여기서도 이 2차 함수가 A값에 관계없이 이놈이랑 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넘겨놓고서 또 판별식은 0이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판별식 써보면 거기에 X랑 Y는 다 없어지거든. 문자라고는 K하고 M하고 N이 있는데 그게 뭐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고 했냐면 K값에 관계없이라 그랬거든.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M하고 N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2단원에서 우리 공부했던 개수비교법이나 수시대입법 써가지고 아무래도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하고 y는 여기서 a에 관계없이구나. mx 플러스 n이 a 상관 없이 접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접한다. 그때 m하고 n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라? 같다고 하고 넘겨라. 같다고 넘기면 x제곱에다가 요게 넘어가면 요도 마이너스 mx잖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a 플러스 m의 x. 이 묶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막 안에 부호 바뀌고 싫잖아요? 그냥 플러스로 묶어도 돼요. 그럼 안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 하면 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면 실수하니까. 알았지? 아, 진짜 제일 아까워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0이다 해놓고 이거의 판별식 2a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0이다. 왜?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중근에 가지고 노니까.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인데 요거랑 없어지지? 너무 좋고. 둘이 곱한 거에 2배 하면 4ma. a를 뒤로 보내는 이유는 주인공이 a거든. a에 관한 내림차선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플러스 m 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 플러스 4n이 0이다. a로 묶어주면 이렇게 해서 굳이 이걸 또 요거랑 요걸 묶는데 4a로 묶을 필요도 없어요. a로 이렇게 묶어주고 없는 놈들 뒤로 다 넣어주고 0이다 해주면 얘는 0이다 하면은 m값이 2인 건 나오지? 넣어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n이 또 0이다. n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둘이 더하면 0이다.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알았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다음 봅시다. 옆에 유형 14.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예, 요런 거 할 때도 좀 스마트하. 여기는 요 유형은 좀 어려워요. 요 유형은 좀 어려운데 문제가 딱 3개 있다. 그지? 3개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거는 너네가 중2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면 닮음을 배웠죠?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가 1대 2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좌표평면에서 이 기울어진 선분의 길이가 1대 2다 나왔으면 또 뭐 이거 제곱 막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한참 저 뒤에 저 점과 점 사이 공통수학 1에 나오지도 않아. 공통수학 2란 말이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빡셔. 하라면 못할 건 아니지만. 근데 얘가 1대2면 뭐도? 이거도 1대2가 되잖아. 그치? X좌표의 길이의 B 가지고 풀면 된다고. 근데 요건 조심해야지. 이거 대 이거는 1대2라고 하면 안 되겠지? 1대3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이거 대 이거가 아니고 얘 대 얘는 이거 대 이거가 아니고 이거 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확 줄어들어요. 뭐 교점의 저 근이라는 거 문제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던 거고, 자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는 8이고 여기는 B고 여기는 A예요. 요 2차 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1차 함수의 식이 KX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5A 대 5B가 1대 1에 요 길이야. 요게 5인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래잖아. 그치? 자, 일단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갖다가 그냥 또 교점 두 개라고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별로야, 기분이. 그러지 말고 또 교점 문제니까 둘이 같다고 하고 저쪽으로 다 넘겨버리자고. 그럼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8은 0인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요렇게 땅땅땅 해가지고 요게 1대2면 이거 대 이거도 1대2란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X좌표의 비율도 1대2라. 요 길이의 비도 1대2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해. 그러면 요 길이가 2알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건 양수니까 이 길이가 알파야. 그럼 2알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즉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놓자?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라고 놓자.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기울어진 길이의 비를 갖다가 요렇게 쉬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끝났지 뭐. 두근의 곱을 먼저 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 제곱은 4니까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두근의 합은 자 이것 때문에 두근이 뭐냐면 2하고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럼 합하면은 마이너스 2인데 그게 마이너스 k니까 k는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해보시고 앞에 하던 거에 비춰놓고 요거 풀어줄 테니까 요거 보고요. 15 유형 15만 하나 따로 할 거야. 그리고 16 따로 할 거고, 여기가 좀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영역이라서 요런 2차 함수랑 요런 2차 함수가 교점이 거기 보면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가 나왔는데 Y좌표는 별로 관심 없죠. 얘랑 얘가 만난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하고 위로 볼록인 이렇게 있으면 요 교점이 알파, 요 교점이 베타. 이제 X좌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같다고 놓고 넘기란 얘기죠. 2x제곱 넘어가면 k 빼기 1의 x 넘어가면 2가 돼서 0이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k 빼기 아니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부호 바꿔야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 1이네. 2분의 2에서. 맞지? 근데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7이라고 나왔습니다. 끝난 거죠? 그쵸? 끝난 겁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이쪽은 7, 이쪽은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4분의 k-1의 제곱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 제곱이랑 똑같죠? 여기다 1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요게 넘어가면 9고 4 곱해주면 뭐야? k-1의 제곱이 넘어가서 9에다가 4 곱해주니까 36 되는 거죠? 그래서 k-1은 6 또는 마이너스 6. k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양수 k를 구하랬으니까 이거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어진 조건이 되게 좀 그래 보이는데 적용시켜서 와보면 결국은 이거야.
오는 과정이 뭐 별거 없죠. 계속 하던 거니까. 예, 여기 하고 방금 전에 유형에서 풀었던 거 중에서 풀었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풀어줄게요. 803번 마지막 거 803번 802번. 802번 803번 802번 요거는 한번 해봤어? 응? 그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의 차가 25다. 해보자. 지우고 M은 양수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울기잖아.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 X축의 수소의 발을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자. 길이의 차가 25다. 일단 둘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하자. X 좌표를 교점의 X 좌표를 둘이 같다고 넘겨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가 주어진 거냐면은 M 알파 빼기 M 베타 이거의 절대값이 25라고 주어진 거야. 저거의 절대값이 25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쵸? 잠깐만. 아니죠. 아니죠. 요 A 좌표가 알파 콤마 M 알파인데 얘는 음수야. Y 좌표니까 그지? B 좌표는 베타 콤마 M 베타인데 이건 양수입니다. 위에 있잖아요. 그치? 요 Y 좌표는 음수라고요. 그래서 요 길이는 뭐 A 요거 때문에 A 프라임 길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 알파가 된다. 저것 때문에 좀 어려웠으면 어려웠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음수라서 길이 구할 때는 부호 바꿔야 돼. 그래야 양수로 바뀌어. 그래서 요걸 적용시키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 알파 빼기 M 베타 이게 25가 돼가지고 이거 다 양수 되는 거야. 그지? 잠깐 다 양수라고 볼 수 있어? 아니죠. 그냥 M으로 묶어내면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25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둘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M은 양수니까 밖으로 나온 거야. 이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잖아. M 아니야 M.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얘가 M이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네. M 제곱이 25인 거예요. 그래서 M은 얼마? 5 나오는 거고. 앞에 거랑 좀 다르긴 해. 이해가? 다음은 803번. 직선이 이렇게 y는 x 더하기 k 있을 때 여기가 b, 여기는 a, 여기는 d, 여기는 c겠지? 여기는 원점이고 원점. 그랬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쩌고 나왔냐? 큰 거에 작은 거 뺀 게 20이다. 양수 k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네. 그러면
우리 기왕이면 알파를 여기다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놓자. 그러면 이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K가 되는,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 1차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S1은 2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 알파 더하기 K가 되겠네. 2분의 1 밑변 높이. S2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했어. 게다가 베타 더하기 K가 되겠네. 베타 더하기 K는 양수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요랑 요랑 빼는 거니까 더하기로 바뀐다. 그래서 뭐가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알파 K 더하기 베타 K. 이거 나온다고. 얘가 20? 됐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이제 스무스 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이거 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잠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어디가 어려웠을까? 지원아. 그거 다 했는데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어. 안 구했어. 왜? 절대값 기호 하는 2차 함수. 절대값 서로 다른 네 실근 정수 K 몇 개냐. 자 보세요. 그 맛있지? 신맛이 거의 없지 않냐? 뭘 좋아해? 신맛 좀 나는 거 좋아해? 단 게 좋아? 단 게 좋아. 우리 와이프가 신맛 좀 나는 걸 좋아하거든. 자, 이런 거 보세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인데 저거를 2차 방정식으로만 보면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거를 2차 함수로 보지 말고 2차 방정식으로만 보지 말고 얘를 하나의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 또 얘도 하나의 함수 y는 k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수함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는데 우변이 전체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가 0, 마이너스 4일 거 아니니? 여기가 0, 마이너스 4겠죠. 꼭지점 보면. 근데 우변 전체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없어져. 없어지면서 어떻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부호 바뀐다고요?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오잖아. 안에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인 부분은 원래 플러스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x축 대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0,4가 되겠죠.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내실근 즉 이제 함수로 보면 뭐야? 얘와 얘의 교점이 요 조건이 뭐로 바뀌어? 교점이 몇 개? 4개. 요걸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교점이 몇 개? 0개야. 2개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0개. 쭉 0개, 2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K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방금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일 때는 0개. K가 0일 때는 요게 Y는 K가 상수함수니까 K가 마이너스면은 여기 있고 교점 안 생겨? K가 0이면은 교점 2개. K가 4면은 교점 3개. K가 4보다 크면은 교점이 2개. K가 0하고 4 사이일 땐 교점이 4개인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요렇게 들어가서 K가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된다. 방정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알았지? 야 이거 그래서 뭐 정수 개수가 있으니까 3개지 뭐. 그치?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 응? 거기 밑에 있네.
813번 같은 문제를 봐요. 와, 씨, 양심도 노멀이네. 이런 걸 터프를 넣어줘야지. 네, 813번 같은 문제는 그래, 뭐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응? 2차 함수가 또 이렇게 있는데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건 끝났고 이렇게 생명이 다 된 놈이지. 이거랑 기울 우변이 y는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이거 그냥 상수함수지.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 그 옆에 814번 넘어가 보면은 1차 함수와의 관계가 나와요. 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이런 1차 함수하고의 관계가 나온다고 봐봐, 여기.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1차 함수, 혹은 마이너스 1로 고정된 이런 1차 함수. 현재 교점 몇 개? 저기 지금 없다고 한 개라 그러면 안 돼. 여기 한 개 아니고 두 개야. 여기 계속 올라가니까, 그지? 두 개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맞지? 그 다음 두 개, 한 개, 0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디? 요점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요점 지날 때, 접할 때, 요 세 개의 K라고 한다면 세 개의 K 값을 갖다가 구해놓고서 K 값이 요거보다 작을 때, 클 때, 사이, 이럴 때 교점이 몇 개 되는지 잘 따지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반드시 이용해서 하세요. 그냥 방정식만 가지고 풀지 말고, 알았지? 알겠습니까? 네, 요거 좀 정리해 놓고, 이건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냥 안 푸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건지는 문제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지? 예, 정리 좀 하시고 816번까지 문제 좀 풀고 815번은 여기에서 x1, x2, x3, x4, 물론 저건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1하고 x4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가지고 하면 돼? 이 와를 볼록한 이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관계 가지고 t가 나올 거라고. 합, 곱, 차 이용하면 변형. t 구했으면 이제 저기 x1, 2, 3, 4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로만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x1하고 x2는 이 페어가 되는 애들이 아니야. 좀 다른 세상 애들이기 때문에 값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닐 수 있어요. 현준이? x1 더하기 x4는 1, x1, x4는 마티 마상, x4 빼기 x1은 x1 빼기 x4의 절대값은 얼마? 5를 이용하면 x1 더하기 x4의 제곱 빼기 4, x1, x4는 x1 빼기 x4의 제곱과 같다. 1 플러스 4t 플러스 12는 25와 같다. 4t는 13이 넘어가니까 12와 같다. t는 3이다. 까진 맞았어? 왜? 왜? t 나왔으면 다 나오는 거지. t 나오면 요걸 1, 요걸 2라고 한다면 1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니까 3, 2, 마불 x값이 마이너스 2랑 3이 나오고 그래서 x1이 얘가 x1 되는 거고 얘가 x4 되는 거지. 동그라미 2번은 요거하고 요거 같다고 할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t 대신에 3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거 되네. 그래서 x로 묶으면 x 플러스 1은 0이다. x 값은 마이너스 1, 0이다. 얘가 x2, 얘가 x3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x1, x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2 맞아? 찌우 됐어?
이해가? 주연아? 좀 무리가 있어? 그냥 어떤 부분에서? 그냥 그래프 생긴 게 너무 비호감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게 절대값을 다룰 줄 알면요. 이 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죠. 근데 지원아,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해본 모양이야.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지? 요런 모양은 많이 해본 거. 그게 이제 막 계속 섞이는 거지, 이제. 배경 지식 삼아서 계속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어봐야죠. 최대, 최소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최대, 최소 17. 자, 요 설명 좀 들어보세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함수 문제 풀 때 대놓고 x의 값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최대값이니 최소값이니 나중에 이제 미적분 원 가서도 배우는데 뭐 극대값이니 극소값이니 이런 거 나오지 무슨 값 하는 것들은요. 다 y값이에요. y값입니다. 최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최대값. 대문자 m을 씁니다. 맥시멈이라고 그래서. 최소값은요. 스몰 m을 써요. 이건 이제 미니멈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m이라서 좀 그런데 라지 m은 최대값, 스몰 m은 최소값인 걸로 별 말을 안 해도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예.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결국은 이건 y값이라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의 x는 좌우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y값만 쳐다보라고. 그럼 얘는 저기 더 높은 데서부터 내려왔다가 이거 딱 찍고 또 저기 접어놓고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위로는요. 아무리 큰 값을 잡아도 그보다 더 위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큰 값은 없단 얘기야. 제일 큰 값이 있다고 하면은 모순이 생겨. 왜? 제일 큰 값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거보다 1 더 큰 게 있지?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는 최소값이 있죠, 여기. 그치? 왜 울어? 슬픈 일 있어? 하품했어? 채윤이가 아프다니까 슬퍼? 그럼 요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완전 제곱 만들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4 플러스 1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 2 콤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다? 최소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거의 볼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느냐? 이게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이면은 최소값이 존재하고요. 위로 볼록이면은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대값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 따로 x의 범위가 없을 때. 여기까지가 중3이 배우던 거야. 옛날에. 근데 너네 전 때는 거기까지만 배웠었는데 여기에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느냐?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 1 이상 4 이하 3 이상 4 이하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로 발전된다고요. 요게 이제 원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였고요. 지금은 뭐 다 최대 최소는 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중3 때는 2차 함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이런 게 다 빠져가지고. 예. 그러면 요 경우에는 그래 꼭 반드시 2차 함수 포물선 좀 그려놓고 하세요.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 좌표평면은 그릴 필요 없다. 좌표평면은 그릴 필요 없어요.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요런 그림 하나는 꼭 좀 그리세요. 꼭 좀 그리세요. 뭐 이렇게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좀 그려주세요. 알겠죠? 그러고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2잖아. 2란 말이야. 이때 괄호 1번은 0에서 1까지잖아. 이 x의 범위라면 x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 아니니?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요 옆에 1 있을 거고 요 옆에 0 있을 거잖아.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요렇게만 움직이는 거고 얘는 1에서 4까지야. 여기가 2니까 요 옆에 1 있을 거고 요 옆에 3 있을 거고 좌우 대칭이 되잖아. 4까지 움직이니까 요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에서 4까지 건 여기가 2니까 여기 넘어가서 3이 있고요. 3이 있고 더 가서 4가 있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무슨 값?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얘는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고 얘는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 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 그래프 좀 그려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말도 오지게 안 듣고서 그냥 이 값을 갖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요 세 문제 중에 이거랑 이거는 맞을 수 있죠. 축을 안 지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틀리겠죠. 1 대입한 거는 좀 커 얘보다. 그지? 근데 1 대입해서 최소값 구하고 4 대입해서 최대값 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둘 대입해가지고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 하겠죠. 땡이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30%의 확률로만 맞을 수 있어요. 아니구나. 66%의 확률로 맞겠구나. 그냥 대입해서 풀면. 하지만 문제 그렇게 내진 않겠죠. 그치? 그 다음은 그냥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돼요. 0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니까 0 넣으면 1 나오네.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최소값. 얘는 4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잖아. 1 나오네.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 여기서 구해놨지? 그치? 여기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나중에 꼭 2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요번 주 문제 풀어오다가도 있었잖아. 그지? 내가 준 프린트에 있었나? 책에 있었나? 문자 막 여러 개 주고서 최대값, 최소값 막 이런 문제 나온다고. 똑같이 2차 함수라 생각하고 좀 이런 걸로 해볼까?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2a까지만 넣고 상수항은 빼놔. 빼놓고서 요게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1 필요하지?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같이 해주고 a 플러스 1의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에서 나오면 6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얘는 보지 말고 얘만 쳐다봐봐. 얘는 식으로 본다면 얘만 쳐다보면 얘는 0 이하란 말이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요만큼은 0 이상이거든. 실수의 제곱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만 0이 되겠지.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제 저 0 이상에서 0 이하로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최대값이 0이야. 거기 6을 더했으니까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돼요. 이런 건 못 푼다.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5 했을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문제가 나왔다. 못해요. 엇갈려 있잖아. 그지?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혹은 둘 다 플러스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엇갈려 있으면 그거는 뭐 노답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보면 유형 17번에서 대표 문제를 봅시다. 이동하시고 817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대값 m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1 요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하세요. 상수항 얼마 필요한지 더해주고 빼주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요렇게 하면 2니까 나가면 7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다? 7이다.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y는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 빼기 1이 되고 3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유형 좀 해보고 그 다음 뒤로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터프 문제가 두 개 있다. 하나 풀 때는 일단 바로 아래 거 하나랑 823번 터프 두 번째 거 그거 먼저 풀어보고
아직까지는 제한된 범위 안 나오고 지금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유형 18번은요. 그냥 얘가 이 점을 지난데 대입하란 얘기죠. 그지? 대입하란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3은 1 넣으니까 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요렇게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a로 묶여버리니까 플러스 4 빼기 4 밖에 b 빼놓고 a로 묶어주면 x 빼기 2의 제곱에 둘이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잖아. 얘가 뭐란 얘기야? 8이란 얘기야. 여기다 하나만 더 좀 눈치채고 써먹으면 좋은 게 뭐?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위로 볼록이란 얘기죠. 풀었는데 A가 플러스 나오면은 어딘가 잘못한 겁니다. 알았죠? A가 플러스 나오면 뭘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해줘야 돼.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니까 A가 되고요. B는 없어지고 3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 음수 나왔어. 좋죠.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15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뭐 범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지금 유형 18 라인에는 터프 하나 있으니까 827 하고서 830도 꼭 해보세요. 터프라고 다 어렵지 않은 거 알죠? 그지? 이 책에선 저 뒤에 행복한 1등급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좀 어렵고 터프 중에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렇죠. 다음 유형 19 봅시다. 결국은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이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꼭지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쵸? 꼭지점이 x가 1일 때 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꼭지점이 1,b라고 주어진 거지 뭐. 맞지? 꼭지점이 1,b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얘 가지고서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지점 구하는 식을 만들어가지고 비교 별로예요. 별로야. 생긴 게 별로야. 생긴 게.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꼭지점이 나왔으면 우리 식 만들 수 있지 않아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라고 만들 수 있다 없다? 가능하지. 꼭지점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괄호 풀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나요. 쟤랑 비교하는 게. a는 얼마? 2, b는 1 더하면 3. 이렇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요 유형 19 라인이 보면 터프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좀 풀어볼까요? 번 문제를 gx까지는 그려줄게 한번. 어떻게 이런 거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줬거든? 그리고 비율을 좀 잘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은데 일단 요 절대값 포함된 2차 함수하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아까 봤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요 직선이 여기서 접할 때 요게 동그라미 1번 요 점을 여기 마이너스 2거든. 여긴 2고 요 점을 지날 때가 동그라미 2번 요 점을 지날 때가 동그라미 3번이거든. 그때 t값을 갖다 각각 구할 수 있어. 제일 빡신 거는 동그라미 1번이지 뭐. 접하는 거야. 판별식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을 해볼 건데 동그라미 1번은 쟤를 요 부분은 요 위로 볼록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거든. 그거랑 요 직선이 같다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랑 x 더하기 t 해가지고 접하는 거 풀면 돼. 넘어가면 플러스 x 플러스 t 빼기 4는 0이 되는 거고 판별식은 1 빼기 4t 더하기 16은 0이 되는 거고 t값은 4분의 17이 나와. 알았지? 또 동그라미 2번은 뭐 나오냐면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2,0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니까 t값이 뭐 나오느냐? 2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은 2,0을 대입하니까 t값이 뭐 나오느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다 했어 이제. GT를 그릴 수 있는 그것들은 다 만들어 놨거든. 그때 잘 따지면 되거든. 자, 이제 G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좀 잘 그려야 돼. 대충 그리면 비율이 안 맞으면 요 놈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좀 잘 맞춰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실제 칸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있거든. 여기가 2, 여기는 0, 여기는 1. 교점이 최대 몇 개야? 4개거든. 3, 4까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여기가 지금 t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보다 더 작아. 이게 t야. t축이야. 요게 뭐냐? 요게 gt축인 거고. 알았지? gt축이 어딨어? 그냥 y축인 거지. 근데 여기가 gt값을 여기다 쓸 거고 여긴 t값이란 말이야. t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얼마 나와?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맞지? t값이 더 밑으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없다고 교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은 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땐 교점이 몇 개? 1개죠. 1개.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땐 교점이 1개. 그치?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이 몇 개? 2개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까지는 구멍이 양쪽으로 뚫리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교점이 1개, 2개, 3개잖아. 그래서 2일 땐 교점이 3개. 3개. 그 다음에 2하고 자 여기 4분의 17이라는 건요. 4보다 조금 큽니다. 맞죠? 여기가 지금 4고 그보다 0.25 더 커요. 4분의 17. 그치? 4분의 1만큼 더 크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니지. 한 칸 더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다음부터는 4분의 7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교점이 몇 개? 4분의 7일 때가 교점이 3개지. 교점이 3개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클 때는 교점이 계속 2개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요 파란색 그래프 그리는 걸 갖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필요하면 더 뽑아달라 그래.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 스타일에서는요. 좀 상위 문제입니다. 최상위 문제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좀 잘하면 실컷 풀어왔는데 영상엔 잘 안 담겼네. 요거 그릴 땐 담겼는데 저 부분이 좀 안 담겼거든. 여기 잘 보고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t값 구하는 과정이었고 요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 미적분 1에 가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맨날 이런 거 나와. 수능에도 나오고 맨날 나와요 맨날. 요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엔 뭐니? 이거하고 이 파란색과의 교점 개수 구하는 거잖아. 쟤는 y절편이 2잖아. 맞지? y절편이니까 여기거든.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기울기 2분의 1짜리 그리면 되지. 그치? 자, 여기서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거고 여기서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거든. 여기 4,4를 지나면 돼. 그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지나겠죠? 여기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누가? 얘가. 알겠니?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는 거예요. 잘 좀 정리해 봅시다. 자리가 부족하면은 뒤에 저기 이면지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